자, 오늘은 여행지리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을 공부할 곳은 바로 이제 해안 지형에 대해서, 이제 바닷가 주변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로 해안 지리 여행을 통해서 해안 침식 지형과 해안 퇴적 지형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안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해서 해안 여행지의 특색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해안 지역은 해안이란 말부터 살펴보면 해안이란 말은 바닷가 주변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바다 해자에다가 안자가 주변 안자입니다. 바닷가 주변 지역인데 이 바닷가 주변 지역은 대체로 해안 침식 지형과 해안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해안 침식이라는 것은 깎인다 라는 뜻이죠. 깎인다. 해안 퇴적 지형은 모래라든가 그런 진흙 같은 것들이 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쌓인다. 자,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주요 지역들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 모식도와 도표를 한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육지에 이렇게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성되어 있는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곧이라고 해요. 곧. 곧은 영어로는 뭐냐면 HADND, 헤드랜드라고 합니다. 튀어나와 있다라는 뜻이죠. 헤드랜드라는 뜻이고, 이렇게 쑥 들어간 지역을 뭐라 하냐면은 만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베이라고 합니다. 베이. 쑥 들어간 지역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역들은 파도의 침식이 아주 강합니다. 파도가 이런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파도의 에너지가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파도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 깎아버려요. 깎아요.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의해서 계속 부딪히는 거지. 부딪히는 거 어떻게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깎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도의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어떤 게 침식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그죠? 침식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바로 해시계,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절벽이라든가 파식대, 그 밑에 형성되는 평탄한 대지,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평탄한 대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도의 침식이 강하겠죠? 파도의 침식이 강하고, 여기가 파도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고, 그에 비해서 만 부분을 볼게요. 만 부분은 파도 에너지가 이렇게 약하게 들어갑니다. 집중되는 거에 비해서 약하게 들어갑니다. 약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파도 에너지가 분산된다. 분산돼서 여기에 있는 깎였던 여러 가지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성분들, 진흙 같은 성분들이 위로 쭉 쌓여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여기에 쭉 모래알갱이가 쌓입니다. 쌓여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분산되면서 모래알갱이가 쌓인다. 바로 퇴적되는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대표적 지역들이 바로 사빈, 모래가 퇴적되면 사빈이 형성되고 특히 진흙 성분이 퇴적되면 갯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곳입니다. 곳은 아까 얘기했던 튀어나와 있다. 헤드랜드라는 곳이고 육지가 바다로 돌출된 지역이다. 체크. 산지와 바다가 만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특징 보십시오. 여기 별표 쳐놓고 파랑 에너지는 파도예요. 파도. 물결 랑자에 물결 파자에서 물결 랑자입니다. 그래서 물결치는 파도를 얘기하는 건데 집중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가 집중되는 곳이다 체크. 그래서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그래서 암석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암석해안이라고도 표현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해시계, 파식대, 시스텍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만입니다. 만은 뒤쪽에 쑥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이라고 하죠.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다. 체크. 들어간 부분이다. 특히 여기는 골짜기 지역이었는데 골짜기가 바다와 만나는 부분에 잘 발달합니다. 골짜기 지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산지 지역이었다 한다면 여기는 골짜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산지였으면 여기는
카천이 있는 골짜기 지역이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파랑 에너지가 여기는 분산된다. 체크. 분산되는 지역으로서 분단돼서 힘이 약하니까 모래알갱이를 다 쌓아놓고서 퇴적 지형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얘네는 모래해안 또는 갯벌해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지형이 대표적인 경관이 사빈, 해안사구, 석호, 갯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해안 침식 지형입니다. 자, 해안 침식 지형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안 침식 지형은 특히 어디에 발달하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렇죠? 바로 이걸 우리가 고지라고 했죠. 곳 부분에서 잘 발달한다 써놓으세요. 해시계가 있습니다. 어음부터 볼게요. 해식이란 것은 바다의 침식이란 뜻이에요. 바다에는 파도도 있고 또 조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총칭해서 해식이고 파도의 침식, 바다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애가 뭐냐면 절벽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자가 아니에요. 절벽이다, 절벽. 우리가 단애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랑의 침식, 파도입니다. 파도. 일명 파도, 파도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해안 절벽이란 뜻이고 그 밑에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건 파도의 침식인데요.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는데 이게 바로 파식대라고 해요.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해시계 밑에 형성된 경사가 완만한 평탄면으로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고 자, 그 밑에 동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굴. 해시계 밑부분에 집중적으로 깎으면서 동굴이 형성된 걸 얘기하고 그 다음 C스택은 C스택이에요. C스택. 그렇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있는 파도의 침식을 받은 돌기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기둥. 파도의 침식을 받은 돌기둥이다. 돌기둥이 이제 강하니까 남아있는 거죠. 자,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침식에 강한 암석의 일부가 침식받지 않고 남은 지형들이 바로 돌기둥입니다. 뭐 촛대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C스택이에요. 해안단고는 바로 바다 주변. 해안이라는 게 바다 주변이고 단구가 뭐냐면 언덕이 끊어졌다라는 거. 언덕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 그래서 이걸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해서 바다 주변에 있는 계단상의 지형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파식대가 현재 해전보다 융기돼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좀 설명을 좀 하나씩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렇게 지형들이 있었을 텐데 파도의 침식을 받아서 많이 깎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파도의 침식을 받아서 많이 깎였어요. 많이 깎여서 이렇게 절벽이 형성될 수 있겠죠? 절벽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바로 해식애라고 한다. 자, 해시계 밑에 이렇게 이런 평탄한 대지가 형성될 수 있겠죠?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겠다. 원래는 이렇게 컸는데 깎이고 해서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겠다. 이런 대지를 뭐라 그래? 파식대라고 합니다. 이런 때를 우리나라에서 민물대, 물이 들어올 때는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자, 파식대라고 하고 해시계 밑에 파도의 침식을 받아서 계속 깎이겠죠? 계속 깎여요. 그걸 뭐라 하냐면 바로 이거로 그래서 구멍이 형성됐어요. 마치 동굴 같아.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래? 해식동 또는 해식동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해식동굴이 더 깊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 위에 있는 무거운 것들이 부서지겠죠. 부서지게 되면 해식계가 뒤로 후퇴하고 또 동굴이 만들어져서 요 밑에는 또 해식계가 파식대가 또 형성이 됩니다. 자, 요 정도 해식계, 동굴, 밑에 파식대. 그 다음에 또 깎이면서 강한 부분, 강한 암석도 있겠죠. 강한 암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한 암석이 혼자 우뚝 솟았습니다. 이걸 뭐라 하면 C스택, 바로 돌기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촛대바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침식돼서 동굴이 만들어서 침식되게 돼서 이렇게 아치 형태, 아치가 이렇게 건축 구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것도 C예요. 바다 C 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은 C 아치라고 해요. 됐습니다. 요게 이런 것들이 곳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해안 침식 지형, 이런 걸 특히 또 암석해안이라고도 해요. 왜? 돌멩이가 많으니까, 돌들이 많아서 암석해안이라고도 합니다. 실질적인 그림을 볼게요. 자,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 48페이지에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곧 헤드랜드, 튀어나와 있다라고 해서 파도의 침식이 강하겠죠. 파도가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이렇게 깎였어요. 그렇죠? 깎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식애라고 한다. 해식의 절벽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치 형태로 만들어졌네요. 아치 형태, 이거를 C 아치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굴도 형성되어 있네요. 이렇게 동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파도에 의해서 깎인 거거든요. 여기 다른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해식 동굴이다 라는 거고, 여기 이렇게 평탄한 대지도 형성되어 있네요. 파도가 침식을 깎이면서 해시계가 좀 더 뒤로 가면서 깎여서 만들어진 평탄한 대지가 만들어졌네. 이거를 파식대라고 해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파식대가, 옛날에 있는 파식대가 융기를 받아서, 이렇게 융기를 받아서 이 파식대가, 과거의 파식대가 위에 올라가 있는, 형성되어 있어요. 그치, 맞죠? 계단처럼 형성되어 있죠? 계단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닷가 주변에 있는 계단상의 지형에서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이 안쪽에, 이건 곳이고, 이 안쪽에 쑥 들어간 부분을 뭐라 하냐면 이거는 베이라고 해요. 바로 만이다 라는 겁니다. 만에는 이런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죠. 모래알갱이가, 여기 돌과 모래알갱이 다르죠. 또 암석이고, 여기 돌과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쌓여져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이제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배우겠지만은 사빈이라 합니다. 사빈. 모래사자에 물가빈자예요. 물가빈자, 사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이라고 일명, 해수욕장이라고 일명 부르는 그 지역. 와, 바다다 할 때 모래사장 막 뛰어가잖아요. 거기가 사빈이에요.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더 이게 컸었는데 이게 다 깎이고 해서 절벽이 만들어졌다. 해식에, 거기에 파도에서 깎였다. 동굴, 그다음 그 밑에 절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평탄한 대지가 만들어졌다. 파식대, C 아치, 아치처럼 모양이 만들어졌다. 멋진 모양이 만들어졌다. C 아치. 자, C, 그리고 강인한 부분이 차별 침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뚝 솟았다. 우뚝 솟았다. C 스택,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좀 특이한 지형의 해안 단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해안 단구는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구, 언덕인데 끊어져 있다.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제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과거의 파식대가 집안의 융기를 받다. 이 두 글자 포인트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파도의 침식으로서 파식대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겠죠? 다 깎이고 깎였어. 자,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여기 절벽 만들었어. 절벽 뭐라 그래? 해식애라고 했습니다. 애는 절벽이라 그랬어. 이렇게 돼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각이 집안이 융기를 받았어요. 융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역은 융기를 받게 되면 이 파식대가 어떻게 돼? 대략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10m라든가 높으면 뭐 20m씩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여기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새로운 파식대, 여기는 뉴 파식대, 새로운 파식대고, 여기는 옛날 파식대, 올드 파식대, 여기는 옛날 파식대. 이거지, 이거.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치? 올라갔어. 융기를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파식대가 이제는 여기가 파도가 찰랑찰랑, 여기에 파도의 영향을 받지만 여기는 파도의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파도가 여기는 찰랑찰랑 영향을 주지만 요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뭐 5m에서 10m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파도가 올라가지 못하지. 여기는 이제 파도의 침식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평탄한 계단 모양의, 이렇게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해안 단구는 주변 산지랑 어떤 특색이 있나라고 살펴보면 땅을 파보면 알아요. 땅을 파보면 과거 여기 둥근
돌들이 많았거든요. 왜? 파도에 침식을 받았으니까 거친 애들보다는 둥글겠지. 많이 깎이고 가서 둥근 자갈.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이렇게 땅을 파보면은 해안 퇴적물에 이런 둥근 자갈. 둥글게 생겼죠? 산지에 이런 둥근 자갈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둥근 자갈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해안 단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 지리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여기도 우리 정동진, 동해안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과거의 80대가 이렇게 윤기받아서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해안 단구라고 한다. 단구. 이런 단구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농경지로 많이 이용합니다. 농경지 하나 써놓으시고. 농경지, 취락, 이런 것도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되게 평탄하게 생겼죠? 우와. 여기 근데 좀 이렇게 산지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평탄해요. 그죠? 평탄합니다. 되게 평탄합니다. 그죠? 바로 이게 과거에 평탄했던 파식대가 어떻게 돼? 동해안의 융기로 만들어진 파식대가 융기로 만들어진 이런 지형이다.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다 해서 이거를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우리 동해안에 잘 나타나는 동해안의 사진입니다. 해안 단구의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침식을 받은 지역 말고 이제 쌓이는 지역입니다. 자, 이것도 별 2개 쳐놓으시고요. 그림도 출제 많이 됩니다. 자, 해안 퇴적 지형입니다. 해안 퇴적 지형은 특히 어디에 나타나냐면 만 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특히 모래가 많이 집적 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모래해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모래해안은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사빈이 있어. 한자로 볼게요. 사빈. 모래사자야. 빈이 뭐냐? 물가 빈자입니다. 물가 주변에 있는 모래라는 거죠. 일명,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 흔히하게 모래사장, 바닷가에 있는 모래사장. 또는 뭐라고 하냐면은, 관광지로서 해수욕장이라 그래요. 욕을 하는 곳은 아닌데 아무튼 해수욕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천이라든가 해안 침식으로 공급된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래밭을 바로 사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랑의 영향과 그 주변에 있는 평행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그 연안류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사빈입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사주예요. 사주는 모래사자에 주가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처럼 쭉 길쭉하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파랑과 연안류의 힘에 의해서 모래가 뚝처럼 길게 형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지형이라고 한다면 모래가 집적되면서 길게 길쭉하게 형성돼요. 이런 것들을 사주, 모래로 만든 기둥이다 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자, 또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섬이 있었어요. 파도가 치게 되면서 모래가 집적돼요. 특히 모래는 잘 쌓이게 됩니다. 그 모래는 이렇게 거칠게 생겼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면 잘 쌓여요. 모래가 점점 오랜 세월 동안 모래가 집적되게 되면 이게 연결돼 있어. 섬과 연결되었어. 섬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섬을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육지와 연계되어 있다 해서 육계도라고 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길쭉한 땅덩어리, 길쭉한 기둥을 뭐라 하냐면 이거를 특히 사주긴 사주인데 어떤 사주? 육지와 연계되었다 해서 육계사주라고 해요. 사주의 성장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포인트. 자, 그 다음 석호는 석자가 바닷물 석자입니다. 우리 조석 간만에 찰 때 석자예요. 호가 뭐야? 레이크, 호수입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호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 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년 전에는 날씨가 좀 추웠어요. 지금보다 10도에서 15도 추워졌습니다. 그때를 뭐라 그래? 빙기라고 해서 해수면이 낮았고요. 빙기. 근데 지금은 만년 이후부터 지금은 되게 따뜻한 시기입니다. 그런 거를 빙기가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후빙기라고 해요.
후빙기 때 얼음물들이 빙하기 때 있던 얼음물들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만입구에 사주가 발달해서 만입구를 가로막으면서 만들어진 호수다. 이건 이따 설명해야겠고, 자, 그다음 해안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바람 체크 날려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합니다. 해안이란 말 알 거고, 사자는 모래고, 구가 뭐야? 언덕 구자야. 그치? 언덕 구자입니다. 그래서 모래 언덕이라고 되어 있고, 형성 과정의 요인은 바람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곱부분이고, 이거만 쑥 들어간 부분이죠. 모래가 집적됩니다. 모래가 집적돼서 만들어진 게 사빈, 모래사자의 물가빈자입니다. 모래가 집적돼요. 이 모래가 해풍, 우리가 해수욕장이다 낮에 가면은 바닷가에서 바람이 싹 불죠. 바닷가에서 출발했다 해서 그걸 해풍이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막 이렇게 쓰면 아 시원하다 그러죠. 뭐 바닷가에 바람이 불면서 이 모래알갱이가 여기에 있는 모래알갱이가 슉 날아가서 이렇게 뒤쪽에 모래 언덕을 만들어집니다. 이 모래 언덕, 오랜 세월 동안에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뭐라 그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 언덕 사구입니다. 사구. 오케이. 그 다음. 자, 이 모래알갱이가 이런 쑥 들어간 만에 모래알갱이가 계속 집적돼서 쌓입니다. 여기도 쌓였어요. 길쭉하게 쌓여요. 기둥처럼 길쭉하다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쌓이고 이 쑥 들어간 지역에 사주가 형성되니까 여기는 원래 바닷물이었는데 뭔가 좀 끊어져 있는 호수같이 생겼죠? 그를 석호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있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호수란 뜻이고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래알갱이가 쌓여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섬을 육계도 그 연결되어 있는 모래의 기둥을 육계사주라고 표현해요. 자, 이 모습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안 태적 지형을 좀 살펴본다면 자, 모래가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 파랑에 의해서 모래가 많이 쌓여진 것을 바로 사빈이라고 하고 조류에 의해서 민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만조와 간조 차이에서 만들어진 미림물질, 아주 진흙 성분, 미림물질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섬이라든가 후미진 곳에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이게 된 것이 바로 그게 간석지 갯벌입니다. 갯벌이죠. 갯벌 아주 후미진 곳에 지금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어두운 색깔을 많이 띠고 있죠. 갯벌입니다. 그 앞에 모래알갱이는 석영질이 많아서 이렇게 사빈이 형성되죠. 이렇게 사빈이죠. 모래사장. 일명 해수욕장. 이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여기가 다 오랜 세월 동안 집적됐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집적돼서 여기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나무가 별로 없지만 여기는 오랜 세월 동안 집적돼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토착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죠. 이런 부분을 모래알갱이, 이 사빈의 모래알갱이가 쌓여서 만들어졌다. 바람에 특히 바람에 의해서 쌓여서 만들어진 걸 사구라고 해요.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지. 자, 이게 지금 여기가 사빈이고 이 사빈의 모래가 다 날려가서 이렇게 언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랫동안 만들어져서 식생까지 자라고 있죠. 바로 사구입니다. 사구. 모래 언덕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신두리 사구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갯벌입니다. 갯벌도 마찬가지로 만에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쑥 들어간 지역에 퇴적돼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는 모래보다는 더 질퍽질퍽한 진흙 성분이 중심이 됩니다. 진흙, 미림 물질이 더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갯벌이야. 별표 하나치고 갯벌은 민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해안 퇴적 지역. 이 갯벌은 완벽한 땅은 아니지. 물이 들어올 때도 땅이야 되고 되는데 얘는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야. 물이 빠져야 땅처럼 보여. 그쵸? 그래서 특히 조류의 퇴적작용이란 말 발표치십시오. 아까 사빈이란 것들은 사빈은 모래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얘네는 파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파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지만 얘는 민물과 썰물의 차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발달 지역은 하천 토사가 많은 지역 또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지역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렇죠?
그리고 파랑의 힘이 약한 만이나 섬에 가로막힌 지역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토사량도 많으면서 조수간만의 차, 민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죠. 그쵸? 자, 세계 5대 갯벌입니다. 여기가 세계 5대 갯벌이에요. 갯벌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서해안에 가면은.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흔한 지형이 아니고 유니크한 지형, 특이한 지형들이에요. 세계에서 5, 5군데밖에 안 나타납니다. 볼까요? 우선 대한민국 한 군데 나타나죠. 이거 지도 잘 기억하세요. 별표. 자, 그 다음 북해연안 지역이 잘 나타납니다. 북해연안이라면 특히 네덜란드 지역과 독일 지역, 독일 연안가 이 지역에 여기서 질퍽질퍽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남미 아마존강은 워낙 토사량이 많아서 하구 주변 지역에 갯벌이 발달하고요.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 이게 조지아주에 조지아주에서도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세계 최대 조차를 갖고 있는 캐나다 펀디만, 제일 오른쪽에 펀디만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민물과 만조대와 간조대의 차이가 제일 높아요. 14m 차이 납니다. 민물과 썰물의 차이가 14m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도 갯벌이 발달합니다. 5군데밖에 없다. 북해연안, 영국의 독일의 북해연안, 서해안, 아마존강은 워낙 토사가 많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국 조지아주, 캐나다 펀디만, 여기 2개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갯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모래해안에 비해서 점토와 같은 미리 물질이 많다. 점토. 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다. 미리 물질이니까 되게 편안하고 포근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합니다. 또 생태의 보고이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매우 탁월해요. 오염물질은 모래보다도 훨씬 더 잘 탁월한. 왜? 거기에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분해자 성분이 미생물이 많아서 오염물질을 잘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지형 중에 하나 석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호는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정도 치시고요. 자, 원래는 이렇게 이게 쑥 들어간 골짜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 빙하기 때는 하천 골짜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 지역이 있는데, 빙하가 녹고 나면 빙하가 녹은 물들이 바닷가로 들어가서 바다의 수위를 상승시킵니다.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100m에서 150m 정도 낮았어요. 지금은 후빙기라서 이 빙하가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가 녹은 물들이 이제 해수면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 또 나왔어.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골짜기에 있는 것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이 찼어. 그걸 침수라고 하지. 침입했다, 물이 지금 여기 있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물이 들어왔어. 여기 또 들어왔어. 물이 차진 거지. 자, 이렇게 물이 차져 있습니다. 물이 차져 있는데 이제 파도라든가 연안의 힘에 의해서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또 성장하겠죠? 모래알갱이 이렇게 성장하겠죠? 여기도 모래알갱이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가로막는 수준까지 가요. 그걸 뭐라 그래? 이거를 지형학적으로 사주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호수를 뭐라 그래? 석호라고 합니다. 석호와 사주의 성장을 만나 입구를 가로막는 것을 사주와 석호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석호죠. 여기가 경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포호.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모래가 퇴적돼서 길쭉한 기둥처럼 만들어졌다. 길쭉한 기둥처럼 만들어졌다.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주는 사람들이 거닐어 다닐 수 있고 도로도 뚫을 수 있고, 이거 여기가 지금 사주가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이 경포대 해수욕장인데, 이 경포 호수와 그 밑에 그 주변 지역 바닷가 주변이 바로 이제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주도에 올라갔을 때 제주도의 선상일주봉에서 바깥쪽으로 바닷가 쪽 남쪽 바다 쪽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특히 여기 도로도 발달되어 있고 건물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사주. 자, 여기 돼 있고, 석호에 대해서 하나 더 한다면 석호 2가지가 있습니다. 석호. 자, 석호는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원래 하천물인데, 시간이 지나면 석호는 점점 이 강물의 토사에 의해서 매립됩니다. 석호는 우선 석호 쓰세요. 석호의 면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소 매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여기는 이 석호물과 바닷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짤까요? 그쵸? 석호물이 더 짤 겁니다. 석호의 물은 어떤 형식이냐? 담수, 강물과 그 다음에 해수, 바닷물이 섞여져 있죠. 그쵸? 이 석호와 사주를 비교한다면 여기가 지금 섞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섞어져 있습니다. 담수는 하천물이고 해수는 바닷물입니다. 여기가 약간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는 짠 바닷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용수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활용수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용수 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옆에다 쓰세요. 여기다가 정리합니다. 관계용수가 불가합니다. 관계용수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다가 사람들에게 먹이거나 식물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짜니까. 짜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나타난다. 자,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지금 이탈리아의 뭐 아말피 해안이라고 이탈리아 남부지방에 있는 유명한 해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뭐 호텔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여기 사람들이 사빈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페이지 44페이지에 흰 벽 같은 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븐 시스터즈입니다. 7명의 자매들이란 뜻인데요. 잉글랜드 남부, 잉글랜드가 어디야? 또 모르죠. 영국입니다. 영국은 4개의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국입니다. 중생대 백악기 때, 백악기가 1억 3천만에서 6천만 년 정도인데 이때까지 틈틈이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백악기 시절에 만들어졌고 7개의 봉우리를 갖고 있어서 세븐 시스터라고 얘기했고요. 이 흰 색깔이 뭐냐면 하얀 색깔의 어떤 석회암층인데요. 석회암층은 특히 하얀 초크층이라고 합니다. 초크란 말이 우리가 한자로 번역하면 한글로 번역하면 분필이잖아요. 하얀 토크층이다. 연한 아메스층이고요. 물에 잘 녹고 물색도 뿌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습니다. 이 물이 이게 탄산칼슘 이런 거 만나면 엄청나게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고 물색도 뿌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게 다 계속 오랫동안 붕괴되고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30에서 40%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잉글랜드 남부지역 중생대 백악기 때 나타났고 7개의 봉우리를 갖고 있고 하얀 초크층 이 분필의 재료가 되는 하얀 초크층이 여기가 물에 잘 녹고 물색도 뿌옇해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나타나고 매년 30에서 40m씩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뒤로 깎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9페이지 3대 미항. 미항이란 게 뭐냐면은 미가 뭐냐면 아름다운 미자의 항구란 뜻이죠. 아름다운 항구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계 아름다운 항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선은 호주의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죠. 시드니. 나폴리는 어디 있어? 이탈리아의 나폴리죠. 이탈리아 나폴리. 자,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는 바로 브라질이죠. 이 세 지역은 기억하십시오. 되게 세계에서 아름다운 항구래요.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는 큰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고 오페라하우스는 뭐 예술 극장이죠. 예술 극장 이런 게 있고요. 하버브리지. 블루마운틴이라는 것은 시드니 주변의 국립공원인데 멀리서 보게 되면은 마치 산이 파란 색깔 언덕처럼 생겼다고 해서 블루마운틴이라고 해요. 유칼립투스 나무도 많이 있고요. 헌터밸리는 이거 피아노 어디입니까? 포도밭입니다. 포도. 이탈리아 포도. 그쵸? 포도 맞나요? 네네. 호주의 이탈리아는 틀렸고요. 호주의 포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나폴리는 이탈리아이고 카스네누보 그 다음에 뭐
플래시피도 피자, 나폴리 주변에 있는 광장이고요. 여러분들 광장입니다. 나폴리만, 여기 나폴리 주변에 있는 만 지역입니다. 해변가가 발달되어 있고요. 카스텐델보로, 여기는 특수한 성입니다. 성. 일명 달걀성이라고 하는데, 달걀성. 그래서 옛날에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파나로마 계단, 피자, 먹는 거죠? 먹는 거. 치즈브레드, 이것도 먹는 거고. 베수비오 폼페이는 뭐냐? 이거 화산 지형입니다. 둘 다. 화산이 분출됐던 곳이에요. 폼페이는 옛날에, 베수비오는 최근에. 리우데자네이루 어디야? 브라질이야. 뭐, 삼바, 춤추는 거. 그 다음에 슈아스코는 뭐니? 꼬챙이 고기죠? 고기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썰어서 주는 거. 바로 슈아스코입니다. 세라토닌 계단. 자, 그 다음에 예술가 세라토닌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 지역에 살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가지고 계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술적으로. 자, 코르코바도 예수상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예수상 이렇게 이탈리아 브라질에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코르코바도 예수상입니다. 이거 브라질에 있다고 해요. 핑지아 수카르는 이것도 하나의 이게 뾰족한 언덕 같은 것들인데 마치 빵과 설탕의 어원을 따서 바로 팡지아수라고 합니다. 이가수 뽀상팔러가 있네요. 자, 이렇게 블루마운틴, 폼페이, 이가스테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답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가지고 다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뭐 조금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교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서 오셨고요. 고생 많았습니다.